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에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합니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 시간에 담임 교사와 학습 지원 강사가 협력하여 기초학력 부진, 정서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성훈 시 교육감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수학여행을 떠난 초등학생 52명을 비롯한 총 62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다행히도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앞바다에서 19톤급 소형 여객선이 표류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객선에 탑승하고 있던 학생들과 승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상보안부 구조대와 인근 어선들에게 전원 구조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업 공백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초등학생 학력평가에서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학력 저하는 수학에서 특히 컸습니다. 200만 명이 응시한 수학 시험 결과 초등 5에서 6학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가을 개학 시점에 실력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12주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인격 모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교장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인격을 모독한 행위가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대한 포언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를 25일부터 폐지합니다. 대신 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등교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북도의회 정례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의 초과물 현상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대응 미숙이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주 에코시티 개발 이후 교육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 관내 초등학교의 초과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교육당국이 과밀학교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시 도심권 일부 학교 주변으로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새로운 주거단지가 확장되면서 아이들이 일부 학교에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시설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과밀화 해소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제389회 정례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충남 부여군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방역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해당 초등학교 영양교사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와 인근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총 9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화성시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다녀간 단양군 한 초등학교에 전수조사를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39명에게 진단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3일까지 해당 초등학교와 이 학교 병설 유치원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소아암 환자를 위해 2년 동안 길러온 자신의 모발을 기부한 초등학생이 등장했습니다. 이 학생은 인터넷 등을 통해 소아암 환자들이 투병 과정에서 모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던 중 모발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전라남도가 도교육청과 협업해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박스에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체험에 필요한 물건들이 담겼습니다. 체험박스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 한 교사는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면서 체험학습이 취소돼 아이들의 실망이 컸는데 홈스쿨 체험박스가 좋은 기회를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이 더 늘어납니다. 부산 기장군청이 내년부터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직접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를 모토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100번째 초등학생 돌봄시설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100번째 초등돌봄시설은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동네 키움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융합형 키움센터로 조성됐습니다. 계룡시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꾸러미를 배부했습니다. 꾸러미는 학생들이 손쉽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구성됐습니다. 계룡시 측은 앞으로도 환경보호 및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 대선초등학교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교생 모두가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는 의료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 영동군이 지역 초등학생과 연계해 어르신 치매 예방에 나섰습니다. 군은 6개 초등학교를 치매 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해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490명이 이른바 치매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초등 2학년 학생들에게 장애인권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5개 초등학교에서 28개 학급이 해당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현 양천구청장은 2021년도에도 교육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도부터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합니다.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학습자료 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하며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해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윤리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장암초등학교가 로봇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암초는 프로그래밍 수준에 그치는 코딩 교육이 아닌 학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현실 세계에 실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실시하고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장초등학교가 6학년들을 위한 진로 프로젝트인 알쓸 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알쓸 시장은 자원을 보호하고 절약하는 생활태도 함양을 목표로 다양한 물품에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물건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자유와 경쟁의 원리도 몸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